왜냐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될수록 돈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발주하는 양이 똑같은데 잉여금이 계속 쌓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돈을 좀 모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보통 사람은 10개, 100개 등록해라 하니까 할 게 많은 건데 제가 하는 스타일은 하나하나 키우는 거거든요.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도 했는데 안 되는 거냐, 진짜. 뭐 그게 저도 궁금하긴 해요. 됐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품절이 좀 나가지고 밀크런 파레트라고 쿠팡에서 기사님 오셔가지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하는 거고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하는 거고 월화수목 금금금. 저거는 지금 평택센터, 부피가 좀 큰 거는 안성이나 평택 요런 데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씻어야 돼요 이제. 뭐 박스터라고 새 것도 아니고 중고고 스트레스 이빠이 받을 때 뚜껑 열고 달리면은 기분 좋더라고요. 211 제가 맨날 바꾼다고 했잖아요. 네. 3개월 이상 못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네. 저 차 한 30번 넘게 바꾼 거. 그 정도까지 몰랐어요.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좋아하는 거를 이제 넘어서서 그땐 말로 미친놈이긴 하죠 그냥.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야 너 그래 포기했다, 차 바꿔도 좋은데 부모는 바꾸지 마라. 딱 차 이게 산 날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다 똑같거든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뭐 제가 뭐라고 봐주신 것 자체로도 감사하고, 물어보신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답변 시간 괜찮을까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되는 솔직하게. 거잖아요. 들어가시죠. 네. 왜 이렇게 하자고? 제가 해보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첫 아이템으로 막 성공을 하고 이러기는 쉽지는 않은 건 맞아요. 근데 적어도 실패는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실패하면 사실 잘 못 올라와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대부분 이제 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텐데 근데 그걸 날리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좀 최대한 줄이는 방법? 이렇게 하면 망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고 싶어요. 빚이 생기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두렵다. 정산도 느리고 그런 거를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일단 그 빚이 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빚이 늘면 좋아요. 근데 그 빚이 건강한 빚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이 잘 팔려요. 근데 내가 이번에 물건을 사왔어. 내 전 재산을 주고 사왔는데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쿠팡에서 예를 들어 정산이 안 됐다든지 너무 빨리 팔려서 돈을 못 받았어 내가. 근데 물건을 시켜야 돼. 시켜서 사오기만 해서 넣기만 하면 이만큼은 팔릴 거니까 수익이 보장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빚을 져서 물건을 사서 넣기만 하면 돈을 버는 건데 그때 빚을 안 질 거냐 이거죠. 그때 빌리는 빚은 그러니까 그런 건 건강한 빚이라는 거. 대출을 통해서 내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사고 이 물건을 넣어서 수익이 나온다는 구조를 이해한 거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이 잡혀졌을 때 땡기는 빚은 건강한 빚이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시스템이 없고 내가 지금 시작하려고 해서 5천을 일단 땡겨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뭐 자동차 할부를 터트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빚은 되게 당연히 위험하지만 오로지 이 사업과 관련됐고 수익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땡기는 빚은 저는 건강한 빚이라고 말을 하고, 그 빚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면 이 빚이 지금 내 물건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게 곧 수익으로 바뀔 거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빚이라도 져야지. 요새는 근데 빚도 능력인 거 아시죠? 돈 아무나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매출액도 보고 신용상태도 보고 빌려주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뭐 빚이 더 느는 구조가 아니냐, 돈이 없으면 당연히 느는 게 맞는 거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대신 그 빚이 건강하다면 많이 늘수록 좋습니다. 네. 정산이 느리다던데 어떻게 버티나요? 정산 느리죠. 네. 무지막지하게 느려요. 근데 그게 옛날 얘기예요. 원래는 쿠팡 정산이 뭐 한 달에서 두 달 이렇게 썰이 있었는데 이번에 티몬이랑 위메프가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 사태 이후로 쿠팡이 선정산 시스템을 내놨어요. 셀러 월렛이라고 쿠팡 내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선정산 해줄게, 네이버처럼.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냐, 그러니까 전날 기준 구매 확정된 금액의 90%를 다음날 바로 넣어줌. 그러면 이제 이 구매 확정이 언제 하는데, 물건을 사고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단 구매 확정이 돼요. 내가 반품을 하든 안 하든 일단 구매 확정이 되고 나중에 뭐 반품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통상 결론을 내보면 일주일 전에 팔린 물건은 오늘 다 정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간만 돈이 묶여요. 사실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 최근에 바뀌었어요. 이게 몇 달 안 됐어요. 쿠팡도 돈이 안 묶인다. 근데 왜 저는 또 묶였냐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매출이 크니까 묶인 거예요. 매출이 크니까 뭐 2억, 1억, 3억 이렇게 묶이는 것 뿐이지, 최근에 뭐 행사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볼륨이 커지면 돈이 잠깐 묶이는 것 뿐이지, 뭐 제 전 재산이 묶여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게임하는 관점을, 그러니까 초보 입장에서 또 재주문을 넣고 해야 되잖아. 재투자를. 그죠. 내가 남는 게 없지 않나? 난 언제 남는데?
난 언제 남는데. 남는데. 그러니까 사실 돈이 쌓이려면 일정한 매출을 유지하면서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원하는 매출을 가기 위해서는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프를 타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이만큼 돈이 들어갔는데 이만큼의 매출이 나오면 여기서 또 주문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다 보면 매출이 더 커지면 또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되는데 그럼 주문해야 되는 양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 돈을 계속 구해야 되는데 결국엔 여기에서 수익금이랑 내 원금이랑 합쳐져서 또 주문을 하고 또 원금이랑 수익금 합쳐서 주문하고 이 과정을 무조건 거치긴 해야 돼요. 사실 돈이 많지 않다면. 돈 많은 사람은 상관없죠. 어차피 여윳돈이 많으니까 이거대로 쓰고 저건 저거대로 쓰고 하면 되는데 일반 사람은 그렇지 않고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될수록 돈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돈 더 못 써요. 그냥 물건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 갈 건데 이 목표가 너무 위면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이걸 견디기가.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리고 매출이 또 오르지 않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발주하는 양이 똑같은데 잉여금이 계속 쌓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돈을 좀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여기서 더 올린다든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모은 걸로 다음 상품 하나 더 런칭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빚이 여기서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돈만으로는 이 그래프의 곡선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가파르게 성장하는 경우에는 돈이 없거든요. 제 친구도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럴 때 이제 정책자금이라든지 대출을 받아서 이거는 사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돈만 있으면 더 팔 수 있는 거니까 이때 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물건을 사서 팔고 이익금을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받기 전보다 그걸로 더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분들도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50이라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루하루 빚 갚고 먹고 사느라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에 걸려요. 제가 하려는 방법은 무일푼으로는 하기 어렵거든요. 이 최소한의 여윳돈 그리고 이 돈을 썼을 때도 무언가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돈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벌어서 오늘 빚 갚는데 다 써버리면 남는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사실 심리적으로도 되게 불안한 상태일 거고 사업에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민이고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빚이 있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저도 빚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걸리는 게 이제 하루하루 버는 돈을 다 진짜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좀 마음에 걸리고 또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일하는 이제 컴퓨터도 못 다루고 현장 일만 해왔는데 저같이 지식 없고 돈 없는 사람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야 배우면 되는 거고 컴퓨터 못하는 것도 컴퓨터가 그렇게 잘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다만 약간의 여유금도 없으시면은 이거는 솔직히 힘들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의 여유금을 어느 정도로 그래도 진짜 미니멈 300에서 그래도 500 정도는 솔직히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물건을 사야 되는데 사고 이거를 수익이 나는 구간까지 투여해야 되는 금액도 있고 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빵원으로도 할 수 있게 정말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성과가 늦게 난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길은 빠른 길인 건데 이 500이 없이 가면 너무 늦다는 거죠. 남들은 3개월이면 할 거를 1년 뭐 2년이 걸리겠죠. 출발점이 좀 다른데 뭐 상황을 개선을 한다던가 금액을 그래도 오히려 좀 더 모아서 시작을 하시는 게 뭐 낫지 않나. 본업도 유지하시면서 여유금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못 버는 사람의 특징. 열심히 해도 돈을 다 까먹거나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면 없나? 사실 제주에는 지금 몇 명이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딱히 안 되는 사람 보진 못해서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한 만큼 성과가 나오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봤으면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잘 된 사람들을 거의 위주로 많이 봤잖아요. 제가 그 친구들의 특성을 말하고 이게 본인들이랑 부합하나 안 부합하나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도 했는데 안 되는 거냐 진짜 뭐 그게 저도 궁금하긴 해요. 일단 뭐 하루 일과 말씀드리면 일단 당연히 오전에 일찍 일어납니다. 다들 점심에 출근하고 이런 건 없어요. 뭐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친구도 있고 8시에 일어나는 친구도 있고 어쨌든 10시, 9시 전에는 일반 뭐 직장인들처럼 항상 매일 옵니다. 일이 있건 없건 일단 와요. 네, 일단 오고 이번은 할 일을 찾습니다.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단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할 일을 찾으면서 뭐 처음엔 저희가 당연히 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있고 세 번째는 그냥 뭐 여러 가지 공통되긴 한데 일단 그리고 목표가 커요. 그러니까 꿈이 확실해요. 그리고 나는 얼마 벌어야겠다 이게 있고 그거에 대한 기한을 둬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든 되려고 합니다. 그게 뭐 도움을 요청하든 본인 스스로 뭐 밤을 새든 뭘 하든 진짜 노력을 해요. 근데 진짜로 이 노력이 사람마다 노력의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사실. 나는 뭐 이만큼 했는데 노력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만큼 했는데 노력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한계를 좀 안 뒀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오늘 수고했다 고생했으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나는 고생했으니까 주말에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이거를 누가 결정을 내린 거냐 이거죠. 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남이 봤을 때도 와 야 너 이 정도면 좀 쉬어라, 아니면 야 너 그래도 평일에 열심히 하던데 주말에 좀 쉬어, 이 정도 얘기는 나와야 진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초보가 다 왜? 시간을 그만큼 한다는 거죠. 투입을 하죠. 직장인 그쵸. 초보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매일 시간으로 일단은 노력하는 수밖에. 왜냐면 실력이 없는데 지금 배우는 입장인데 시간밖에 갈아 넣을 게 없어요. 빨리 가려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피디님.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는 사람이랑 7일씩 출근하는 사람이랑 그냥 그것만 놓고 봐도 누가 더 성공할 것 같으세요? 7일 무조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특히나 초보자한테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사실 오늘은 좀 비도 오고 제가 일단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출근을 안 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이런 거 없이 그냥 와요. 와서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도 평균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씩은 다들 일을 하고, 저녁에 집 가서도 저희는 단톡방으로도 뭐야 뭐 이런 거 있다던데 야 이거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저희만의 톡방이 있거든요. 야, 공지 이거 떴는데 빨리 적용해라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또 일단 그냥 시작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생각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야 이거 해, 이거 하면 좋아 하면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 품지 않고 그냥 뇌 빼고 바로 하는 거. 1년은 바라보고 해야 한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이제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이 노력이 달라서 이걸 뭐 몇 년이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그래도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은 상품 찾고 런칭하고 뭐 수입도 해보고 판매가 세팅도 하고 뭐 광고도 만져보고 또 이제 이 데이터들을 또 보는 기간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뭐 하루 이틀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는 평균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는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1, 2개월 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그리고 데이터를 보기도 어려워요. 사실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사실 3에서 6개월 정도는 일단은 해야 된다. 그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걸 안 하고서 성과가 안 나와요는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걸 더 했는데 성과가 안 나와요도 잘못된 거다. 3에서 6개월 정도면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크든 작든. 예. 그 최선을 다했을 때 3개월입니다. 하루에 뭐 2-3시간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뭐 또 매일 3시간씩 쓸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기도 해요. 제가 하는 스타일은 상품을 많이 찾고 많이 등록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진 않아요. 사실 처음엔 물론 공들이겠죠. 이제 상품을 찾고 이러는 것만 해도 몇십 시간이 들어갈 거고 공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걸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 이 다음 텀까지 할 게 없거든요. 왜냐면 난 하나만 런칭할 거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10개, 100개 등록해라 하니까 할 게 많은 건데, 그래서 이 뜨는 시간이 사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하루에 막 꼭 8시간씩 해야 한다, 10시간씩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데 매일 관심을 가져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1시간이라도 매일매일 대신. 네. 이걸 뭐 3, 4일에 한 번만 들어가고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초보분들이 붙게 될 문제 상황. 약간 뭐 선택장애 좀 많던데 일단. 그러니까 이거 소싱해야 돼요, 저거 소싱해야 돼요, 이렇게 팔면 이렇게 팔아야 돼요, 저렇게 팔아야 돼요. 결정을 잘 못 하더라고요. A와 B를 놓고. 그래서 저는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없겠죠. 초보인데 내가 나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기준을 정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제가 생각한 저의 기준이겠지만 어쨌든 초보가 생각하는 것보단 제 기준이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면 하시고 부합 안 하면 됩니다 라고 기준을 줘버리면 이런 질문이 안 오지 않을까. 이거 상품 이거 어때요? 라고 하면 그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게 어떻냐라는 거는 이 10가지의 기준 중에서 5개를 통과하면 괜찮은 거고요. 3개 이하면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하셔야 됩니다를 줘버리면 이런 질문 자체가 없을 거고, 얼마에 팔아야 돼요? 이 원가가 이거면 이 기준에 이렇게 팔면 합격입니다. 이거는 비쌉니다. 이건 쌉니다.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정해서 이걸 맵이라고 통상 칭하는 거예요. 이걸 줘버리면
기준이 생기고 하라는 방법대로만 해버리면 그냥 순차적으로 딱딱딱딱딱 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 막 이상한 것들이 자꾸 들어온다든지 중요한 게 빠져버리면 올바르게 빠르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정해주는 거. 내비를 찍으면 어디로 가라 하잖아요. 어디 고속도로에서 어디 톨깃 타고 어디서 휴게소가 있고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예. 초보자들이 이런 걸 못하니까 이걸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뭘 선택해야 되지? 계속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이 온라인 셀러는. 뭐 광고비를 오늘 얼마 써야 되지? 몇 개 팔아야 이게 정상적인 거지? 리뷰는 이게 하루에 5개가 달리는데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것들,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걸 필연적으로 겪게 되실 거고, 그럴 때 좋은 뭐 스승이라든지 좋은 기준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정석적인 방법과 올바른 방향, 뭐 목적지가 저쪽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서남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오래 걸리고 되게 장애물도 많고 그러니까 성공이라기보다는 가는 길 내내 좀 힘든 여정이란 말이에요. 오래 걸리고. 근데 딱, 야, 너는 그냥 딱 이쪽으로만 가. 그리고 가다 보면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여기서 뭘 하면 되고, 여기서 뭐 휴게소에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면 뭐 더 빠르게 갈 수 있어. 요것만 딱 집어줘도 그러니까 지도라고 하죠, 네이버. 네이버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지도. 그래서 제가 1억 맵인 건데 이걸 딱 집어만 줘도 다 잘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여기 온 친구, 제 친구 그때 말고 동생의 친구구나. 걔는 더 늦게 왔어요. 근데 뭐 엊그젠가 물어보니까 하루에 만 100개씩 팔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한 상품이. 네네네. 그런 것만 봐도 걔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앤데. 그분은 걔도 방금 누구냐고요? 네. 아니, 사람이 많아서 이게 관계 정리가 힘든데, 약간 뭐 동생의 친구의 친구 뭐 그런 막차를 탄 친구 있어요. 완전 막차 탄 친구. 그 친구한테도 그런 본질적인 얘기를 매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본질을 깨우치고 나니까 알아서 그냥 그대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꼼수 이런 거 당연히 뭐 그런 건 없고. 팔리게끔 하는 생각의 방향.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 너 걔도 하면서 계속 의심해요. 이거 되는 거 맞나 아닌가. 근데 아니야, 그거 맞아. 확실해. 내가 해봤어. 이거 말고는 없어. 그냥 해봐. 그래서 그냥 뇌 빼고 그냥 일단 하는 거. 그럼 성과가 나왔을 때 이제 점점 이게 맞구나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라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